이거 아닌데. 자, 센을 다 풀고 찍는. 센 다 풀었거든요. 다 풀고. 복습용 찍기가 존나 귀찮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잘 배운 것 같다. 아무튼 자, 갑시다. 자, 표본이 있죠. 일단 표본에 대한 표준 정규 분포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표본이라는 것부터 하기 전에 우리가 통계 막셋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통계는 뭐로 나뉜다? 그거잖아요. 자료 분석, 통계적 추정,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고교 관련해서 자료 분석이라 하면은 세 가지로 구하는 게 될 수 있어요. 일단 평균, 그다음에 표준 편차, 분산이 자료 분석이 되겠습니다. 모집단에 대한. 그러면 이 자료 분석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한번 말하자면, 일단은 확률 분포가 있습니다. 이상 확률 분포. 여기서 특이한 일정한 규칙값을 가지는 것을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하죠. 그 다음에 확률 변수의 값이 연속일 때 연속적인 범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연속 확률 분포가 됩니다. 여기서 일정한 것을 이제 정규 분포라고. 정규 분포를 좀 표준화시킨 게, 정규 분포가 평균값도 제각각, 그다음에 표준 편차값도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넓이값은 같지만 그런 비율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게 표준 정규 분포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거 많은데, 이상 확률 분포에 해당하는 표본값, 즉 확률 변수의 값을 무한대로 늘렸을 때, 꼭 무한대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값에, 즉 30 이상이라고 하죠. 그 표본의 값을 30 이상으로 늘렸으면은 이상 확률 분포 또한 이상 확률 분포의 이항 분포 또한 정규 분포를 따른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B가 NP를 따르잖아요. 이상 확률 분포죠. 여기서 이 N 값, CN 값이죠. CN 값이 충분히 클 때, 즉 30 이상 정도일 때, 여기 해당하는 확률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해도 된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확률 분포, 즉 이항 분포에 나와 있는 값들로서 우리는 정규 분포를 만들 수 있겠죠. 왜냐하면 주어진 값이니까. 추정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추정은 완벽하지 않은 개념이거든요. 아무튼 제가 요새 국어를 진짜 열심히 하는데, 국어 덕분에 조금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그 늘어난 능력은 가르치는 능력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것은 이렇게 고도로 논리화된 그러한 개념들을 좀 쉬운 언어로 잘 이해시킬 수 있도록 조금 그렇게 하는 건데, 연결화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능력인, 강의를 잘한다는 건데, 땅쌤 잘하죠. 땅쌤 돌대가리도 낮고 1등 만들고 그러시잖아요. 통계적 추정을 이제 통계적 추정까지 했어요. 통계적 추정은 이제 모집단으로 뭘 하는 겁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 추정이 무엇이냐, 이번 시간에 하네요. 그래서 2,500만 명의 대한민국의 남자의 키를 분석하려면 전수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하고 있죠. 근데 그 전수조사 값 또한 시간에 따라서 이제 표본이 50단위 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확한 전수조사의 데이터 값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불가능한 전수조사를 위해서 우리는 표본 조사를 할 겁니다. 10만 명만 표본을 수를 뽑아서 따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본의 그런 데이터 값을 바탕으로 모집단을 추정하는 것이 통계적 추정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표본 집단에 있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값을 구함으로써 우리는 실제로 구해지지 않는 모집단의 자료 데이터값, 평균, 분산, 표준 편차들을 추정해내는 그런 통계적 활동이 이제 통계적 추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그 정규분포랑 이산분포랑 이 경우가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짱쌤은 그냥 암기시키라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암기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문제에서 그렇게 깊게 물어보지 않는 경향도 있고, 이돌수 학생도 이거는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는 이제 해결될 수도 없고, 이제 나아가서 통계학과에서 배우는 학문인데 통계학과에서 배우게 되는 적분 뭐 그런 것들이 더 쓰이기 때문에 확통을 하는 취지에서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형 교육과정에서는 조금 벗어난 내용이다. 따라서 암기를 해라고 해요. 그래서 설명만 드릴게요. X 같은 경우에는 표본의 평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위처럼 이제 위에 있는 방식으로 대한민국 2,500만 명의 남성들의 키를 다 조사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표본을 뽑을 겁니다. 표본이 10만 명, 즉 10만 개인, 그러니까 10만 명 여기서 뽑는다는 뜻이에요. 10만 명을 뽑아서 표본을 만들 거예요. 이런 표본을. 그러면 이 표본들의 평균값이 표본 평균이라는 값입니다. 그러면 이 표본 평균의 값은 변수입니다. 왜냐하면 10만을 뽑는 경우의 수가 무수하게 많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값이, 표본 평균이라는 값 자체가 이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그 변수값으로 둘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변수값에 대한 이제 평균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읽을 때는 표본 평균의 평균값이라 읽고, 이것은 모집단의 평균값과 같다. 이건 표본 평균의 분산값이고, 이거는 표본 평균의 표본 분산이죠. 표본 분산의 값과 같다고 외우고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값이 이 값인데 이 값은 좀 달라요. 근데 이거 안 외우고 그냥 외우면 돼요. 이렇게. 네. 이건 표본 평균의 분산이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고, 이거는 표본의 표준 편차입니다. 그냥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안 보고 써볼게요. 이 x n, 근데 이건 달라요. 이건 다릅니다. 네, 주의하셔야 되고, EX, E가 아니라 V 해야죠. VX. 이거 한글로 가끔씩 면지시에 던져주거든요. 약간 국어 해석 같은 문제라. 이거는 S제곱이고, 우리는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이렇게 구한다. 이거는 이 정도로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쓸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제 표본의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모분산, 모분산과 표본 편차를 알고 있어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이유가 모집단을 추정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인데, 역설적이게도 이 값을 알려면 이 값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문이 있어요. 문 안에 그냥 이렇게 비교를 하면 될 것 같다. 문 안에 무언가 있는지, 그냥 방문 안에 뭐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우리가 투시형을 만들었거든요. 투시형을 합시다. 투시형을 만들었는데 이 안에 있는 콘센트에다가 이제 이걸 연결해야지 이 안에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쓸모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좀 고교 교육과정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아무래도 이거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추정하는 법이. 그래서 따라서 표본에 대한, 모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표본의 크기를 바탕으로서 표본의
그 표본 평균의 세로 확률 변수 값이 주어진 상태이므로 이거에 대한 또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로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이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확인해야 되고 표본 집단의 정규 분포를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크기 n만 이렇게 넘기면 되니까 문제 한 개 풀고 설명 마칠게요. 딱히 할 게 없어요. 너무 쉬워가지고 야 쌤에서 하면서 숫자가 너무 들어가가지고 이게 제일 적당한 것 같은데. 자, 모집단에 대해서 50분 2인 정규분포를 따는 데 했어요. 표준 정규분포하고 이걸 나눕니다. 그때 표본에 대한 값이 주어졌죠. 그러면 표본 평균에 대한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때 이걸 표본 평균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를 표준화를 시키려 하네요. 왜냐면 이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따라서 마이너스 1 나누기 3분의 2가 되고 z값하고 1 나누기 3분의 2 즉 마이너스 1.5 값이 2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값이 이거기 때문에 4를 찾으면 되겠죠. 4가 있는데 2개가 있네요. 6이기 때문에 1 정도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부터 6시 한번 일어나 보여도 된 것 같습니다.